안녕하세요. K510이 진행하는 생로병사 몸과 마음 치유하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또 농촌에는 농번기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치유농업을 통해서 쉼과 휴식을 또 치유를 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역시 지난주 중에 특별히 농장과 예술가 또 심리치료를 통합하는 업무 협약식을 가졌는데요. 세종에 아주 멋진 치유농장을 조성을 해서 함께 우리 시민들에게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차후에 기회가 되면은 농장에서 직접 방송도 하고 농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1번째 방송인데요. 9번째 9회차 방송부터 치유농업사 2급 자격에 대한 과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교재 목차를 가지고 시험 과목에 대한 교재에 나와 있는 목차를 가지고 하나둘 설명을 하는데요. 7개 과목, 17개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치유관광 모델 개발 파트 3개 과제를 추가하여 8월 중순까지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는 1과목인 치유농업 개론 중에 오늘은 세 번째 과제인 치유농업 사례와 전망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치유농장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를 실시를 하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네덜란드에 있는 와geningen 대학 연구센터와 국제협력 과제를 추진하면서 우리 농진청의 연구진들이 현장에서 오랫동안 함께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한국 네덜란드 치유농업 총서를 발행했죠. 그게 총 6건이 시리즈로 만들어졌는데 그 모델을 기초로 우리 한국형 치유농업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 치유농장 운영 사례는 그 중에서도 유럽 치유농장 운영 사례라고 하는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 연구진들이 이 교류협력 과제로 추진한 중에 우리 한국형 모델을 찾기 위한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벨기에를 중심으로 2017년도에 다시 이 재정리한 보급 기술서인데요. 여기에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한 내용들이 방대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농진청의 연구진들이 참 고생도 했고 귀한 연구 자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오늘 이 방송에서는 이 중에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들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겁니다. 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치유농업사 자격과정을 준비하는 분이나 농장을 준비하시는 분은 이 기술 보급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대표적인 그 모델 국가 네덜란드인데요. 네덜란드는 국가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체계적인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치료적인 개념으로 정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별로 원예라든지 목공이라든지 또 축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레스토랑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민간 협회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정부에서 지원 제도가 강화된 이런 유기적인 그 연계성을 가지고 치유농업이 운영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우리 한국형 모델의 좋은 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가는 벨기에인데요. 벨기에는 아직은 초기 단계로 우리 그 한국의 체험교육 농장 개념 정도로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 기술보급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중심으로 소수를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또 특히 농업수산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또 개인에게 복지 예산이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향후 우리도 국가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화시켜야 될 어떤 그 발전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영국인데요. 영국은 주로 자선단체나 기부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영국은 이 관광사업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나라인데, 거기에 농촌 관광사업, 그 다음에 교육농장, 치유농장이 상호 공존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그 농장의 그 수익 사업보다 공공의 목적을 두고 기업에서 어떤 기부금을 받아가서 운영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농업 개념에 또 근접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은 네덜란드는 전 국민들의 어떤 건강의 회복과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하는 어떤 힐링팜이라면은, 벨기에는 이 아주 소규모로 실시하는 이런 어떤 케어팜, 그 다음에 이 영국은 이 사회적 농업에 가까운 소셜팜, 이렇게 구분해서 농장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도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이 발전을 시키고 있는 모델이 네덜란드 모델인데요. 이 네덜란드 모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면은, 제가 이제 앞에 그 방송을 할 때 치유 농업이 발전이 되고 치유 농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시설과 장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또 치유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필수 요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덜란드는 이게 아주 체계적으로 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 인력과 지원 조직의 차원에서 보면은 치유농업의 일과 학습이 체계되어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 인력 양성 과정에서 직업 예비 교육이라고 하는 이 선행 과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직업 교육 과정으로 발전을 시켜서 그 이후에 또 치유농업 전문가가 되어가는 아주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도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총 6개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접수 시험, 또 기본 직원에 대한 능력 학습, 또 3단계는 전문 기술 학습, 또 4단계에서는 이거를 보다 더 실용적으로 훈련하는 실습 과정, 그 다음에 5단계에서는 지식과 경험을 통합하는 현장 실습,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단계에서는 직업을 갖도록 하면서 사후 관리하는 사후 교육 과정, 이런 형태로 체계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 치유 농업이나 이 농장 운영에 대해서 아주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치유 농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보면은 중등 단계와 고등 단계로 구분해서
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업 예비 교육을 중등과정에서 12세에서 16세까지 4년간 이 예비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6세 이후부터 성인 단계까지는 고교 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직업훈련과 도제훈련을 병행해서 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면서 여기는 4단계 레벨을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이 1수준에서 4수준까지 단계별로 교육을 하면서 전문가가 되어가는 이런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치유농업은 NCS에서 얘기하는 그 수준, NCS 체계에서는 1수준에서 8수준까지 레벨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양성기관 교육 공지사항에 봤을 때 3수준에서 8수준으로 가는 이 단계로 교육을 한다라고 하니까 NCS 체계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치유농업 종사자 훈련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농장주 사업가들은 응급 및 응급처치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필수적인 요소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지역 간의 그 네트워크나 조직, 그 다음에 조직화되고 교육기관과 연계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치유농장 운영에 있어서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모델 중에 이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서 전문 인력에 대한 소요와 또 공급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농장의 종사자나 종사를 희망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육생들에게 이 직업이나 인턴십 장소를 안내해주고 소개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또 치유농장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치유농장 서비스에 대한 안내 등 다양한 내용들을 공유를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듯 네덜란드 모델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또 농장과 지역의 교육기관들이 아주 체계적이고 제도권에서 구체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 한국 치유농업 그리고 치유농장 모델이 네덜란드 모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자격과정 시험이나 농장 운영에 대한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보급서에 유럽 치유농장 운영 사례라고 하는 이 기술 보급서에 정말 디테일하고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파트 2가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치유농장 고객맞이를 위한 주요 준비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치유농장 프로필을 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농장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제 품질 인증 제도도 시행이 될 것이고 또 어떤 경력을 통해서 얻은 수상 경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예상 지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공신력 있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농장의 퀄리티를 높이는 이런 소개하는 부분들이 첫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을 맞이하는 환영하는 또 친밀감을 주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내죠. 우리가 주요 관광지를 가거나 이럴 때 이 홍보 안내를 잘 이렇게 만들어야 고객들이 잘 찾아올 수 있듯이 여기서도 농장에 대한 첫인상, 농장을 들어왔을 때 진입로는 어떻게 되어 있고 간판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또 농장에 상징물이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내 시설에 대한 정보를 게시판이나
다양한 어떤 그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 안내판에는 운영자와 또 참여자와 자원봉사자라든지 아니면 방문했던 그 기록들을 잘 나열해서 소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안내 시설에 대한 뭐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잘 안내되는 것이 이 세 번째일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정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게 또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참가자별로 또 시간대별로 또 작업별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게시하고, 또 한 곳에는 농장에 대한 하루에 대한 일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주는 이런 이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사전 안전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안전교육에 대한 정보를 미리 이 유인물이라든지 아니면 게시판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서 거기는 안전수치, 또 화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대처요령, 뭐 응급키트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위치도라든지 이런 것이 이 고객맞이를 위한 중요한 준비 절차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도 제가 사실은 간략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기술 보급서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면은 거기에 사진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치유농장 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건물, 주 건물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실내 공간, 그 다음에 실내 공간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치유농장 주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배치나 그 다음에 이제 외관에 대한 정관의 모습,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잘 나타나도록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관리실, 또 문서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고, 회원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운영 요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세면장, 또 뭐 부엌, 조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잘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처리, 분리수거라든지, 그 다음에 용도별로 구분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업 준비실에 대한 공구, 물차 창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주 건물에 배치된 상태라든지 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치유농장 실내에는 다양한 체험이나 교육시설이 들어갈 텐데, 그 안에는 이제 휴게 공간, 그 다음에 소파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의자들, 그 다음에 의자도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가 왔을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나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한 다목적 공간, 다목적 룸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지원에 대한 이제 도구들, 뭐 수납이라든지 음료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부가적인 시설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실, 목공이라든지 창작 활동이라든지 또 참여자들이 가공하고 조리하고 하는 이런 어떤 공간들,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농장 외부의 공간들에는 먼저 이제 실외의 휴게 공간, 그 테이블이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체험 공간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거기는 환경적인 부분, 생태 보존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밖에 이제 세면대, 화장실, 그 다음에 울타리, 안전이나 이런 이 구역을 구분하기 위한 울타리, 그 다음에 주변 경관, 그 다음에 이제 산책로, 이런 부분들을 다 마련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외적인 모습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휴식과 편의 시설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놀이공간. 그 놀이공간에는 유아나 어린아이들에 대비해서는 특히 친환경적인 어떤 보육시설 같은 이런 공간들, 그 다음에 경관을 활용한 자연체험 공간, 뭐 미루를 만든다든지 나무 위에 그 트리하우스를 만든다든지 나무 타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과 같이 오픈해가지고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공간, 즉 지역 사회와 통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장 안에 그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 공간, 그 다음에 수확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가공하고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음료, 간이 판매돼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면은 그것이 휴식 편의시설로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실외의 체험 공간들 중에는 뭐 동물이라든지 또 식물이라든지 또 곤충이나 이런 부분들, 동물 농장을 만드는지 별도로 테마별로 뭐 허브 농장을 만드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숙박시설 이런 부분들도 별도의 어떤 그 구조물로 시설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네덜란드는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시설들 우리가 무장애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용이한 어떤 이동로라든지 그 다음에 그들만의 어떤 공간, 수납 공간 또 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든지 그 세면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아주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류형 농장, 즉 숙박을 해야 되는 공간에는 숙박객들에 대해서 숙박객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들, 그 다음에 시설들, 그 다음에 청결한 침구류들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고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앞으로 치유농장을 운영하고 하는데 아주 좋은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사례를 기초로 해서 우리 봤을 때는 국내 치유농장 운영은 아직은 초기 단계고 또 네덜란드나 유럽에 비해서는 앞으로 이 국가 차원에서 또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되고 보완돼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우리 또 농장에서도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대표적으로 농진청하고 연계해서 시범사업도 오고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농장을 소개를 한다면은 지금 국내 치유농장 운영에 대한 소개는 충남기술원의 김정태 팀장님이 교육한 내용을 인용을 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첫째 힐링팜 모델로는 강원도 양양 달래촌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치유를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치유의 숲과 그 다음에 이 둘레길, 그 다음에 농가 맛집, 이런 또 몸과 마음 치유센터, 이런 힐링팜을 주 유형으로 하는 이런 그 양양 달래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들을 케어하는 농장으로는 완주의 안덕마을, 완주의 안덕마을이 이 케어팜 형태로 시범 사업도 하고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의사 분이 계셔가지고 치료도 하고 또 일상에서 이 휴식을 하는 이런 공간으로 그래서 뭐 뜸을 뜬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 치료를 하는 한의사와 연계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모델이 하나의 좋은 사례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충남 홍성에 있는 행복농장. 여기는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사회적 이 농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도시민들이 이 기농을 해서 같이 함께 협력하면서 이 유기농법으로 이 허브도 재배하면서 가채류라든지 식용 작물들을 생활하면서 이 또 충남광역 그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해가지고 하는 이런 모델. 그래서 대표적으로 양양의 이 달래촌 그리고 완주의 안덕마을 그 다음에 홍성의 행복농장이 지유농업의 이 대표 농장으로 농진청과
연계하고 있는 농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그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들의 사례나 또 이 개별 농가별로 홈페이지나 이런 공간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이런 그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치유농업과 치유농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아주 매우 쾌청하다. 앞으로 이제 제도권 안에서 이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정책화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간 계획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치유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뭐 조례를 만들든지 정책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장에서는 지금 이제 많은 농장주들께서 치유농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아주 그 붐이 일고 있는데, 오늘 이 방송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충남 농업기술원의 그 김성태 팀장님이 소개했던 충남 내용을 자료를 기초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치유농업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그 이전에 그 과정에서 이미 국비나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치유농업을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치유농업 기술 시험 사업이 17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소재를 가지고 곤충이라든지 원예라든지 축산 이런 다양한 파트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는데,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보시는 내용과 같고요. 그 다음에는 농촌 치유 자원을 상품화하는 시범이 또 18년도, 19년도 이후에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전국에서 다양하게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치유 활동, 또 치유 음식, 또 교육 강의도 하고, 또 그 성과에 대한 측정을 하면서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또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모델들을 시범 적용하면서 상품도 개발하고 이렇게 지금 해왔다. 또 앞으로도 이것이 확대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또 이제 충남도에서는 도비를 들여서 농촌 체험 농장 육성 시범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치유형 체험 농장 육성을 위해서 아주 그 기술원에서 여러 개 각 그 시군구 단위로 있는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또 치유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지금은 이게 이제 20년도에 교육 내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확대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있고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치유농업 농장 활성화를 위해서 2040 계획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총 4단계로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충남도에서는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도입 단계로서 이 다양한 이 농장을 발굴해 가지고 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콘텐츠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치유농업 가정을 치유농업 학과를 개설해 가지고 농장주들에게 교육을 했고,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일부 강의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나서 현재는 2단계로 21년부터 24년까지 정착 단계로서 돌봄을 중심으로 한 케어팜을 육성하고 힐링팜을 53개소로 확장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 그 중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전파하고 확장해 나가는 이 과정이 2단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후에 2025년부터 29년까지는 확산 단계로서 고용을 중심으로 쇼스팜을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즉 충남도 사례를 살짝 살펴보면은 아주 단계별로 장기 플랜을 가지고 하나 둘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전국 강력시도에 있는 농업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이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기관에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또 이 농장을 준비하는 이 농장주들하고 만나 보면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전망이 밝고 일부 그 농장주들은 과거의 체험농장이나 교육농장처럼 하다가 사장되거나 중단되거나 이렇게 가다가 많은 이런 부분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이런 농장주도 많이 계시는 것을 느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제도권 안에서 정책화되고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4차 산업 혁명기술이 점점 발전되어지고 또 코로나와 같은 이런 환경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 문제나 바이러스 문제들이 대두가 되면은 이런 치유에 대한 또 건강성 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국민의 욕구가 점점 커지고 그걸 위해서 이미 정부에서는 치유농업, 산림치유, 해양치유 등 치유 산업들이 확장되고 정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 분위기를 봤을 때 앞으로는 전망이 매우 좋다, 아주 쾌청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일가제인 이 치유농업에 대한 이 총론 개론 파트에서 이 세 번째 과제인 치유농업에 대한 농장에 대한 사례 또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부분들을 다루기는 어렵지만은 유럽의 모델을 기초로 설명을 간략하게 들었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유럽 치유농업 운영 사례라고 하는 기술 보급서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앞으로 농장 운영에 대한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국내 사례는 농진청에서 계속 우수 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제시해 주니까 여러분들 현장에 찾아가서도 보고 하는 이런 노력이 있다면은 우리 앞으로 치유농가 치유농장은 아주 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발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저 역시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러한 목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K510은 치유농업이 발전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유익하고 재미나고 기대되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고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